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수능 특강에 출제되었던 독서 지문을 같이 공부를 할 거고요. 이거는 이제 22년에 발매된 수능 특강 독서 지문에 있었던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민과 관련돼서 이중차분법이라는 개념을 소개한 지문이었는데 실제로 그해 수능에 이중차분법이라는 게 연계가 돼서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이 지문에서는 이민을 이제 이민 효과라기보다는 이민자가 어느 지역에 늘어남으로써 노동의 임금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알아보는 방법으로 이중차분법을 소개를 했고요. 실제 수능에서는 이중차분법을 따와서 이중차분법에 대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중차분법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걸 처음으로 도입한 사람이 스노였다라는 그 연구라든지, 그리고 이중차분법을 계산할 때 주의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을 소개한 글로 연계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원지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 지문을 공부하는 친구들은 그 수능에 이제 어떻게 이중차분법이 출제가 되었는지도 당연히 외부 지문으로 공부를 해놓으면 이게 뭐 내신에서 지금 공부를 하겠죠. 보통 이 수능 특강은 이미 지나간 지문이기 때문에 수능을 위해서 공부한 친구는 전혀 없을 거고요. 내신에서 이 지문을 공부하는 친구들이라면은 이제 그 수능 지문까지도 같이 살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자, 그럼 한번 쌤하고 같이 읽어봅시다. 자, 이민은 자기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지금 이 지문의 어떤 주된 소재가 이민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랬을 때 많은 나라에서 이민자와 관련된 문제가 첨예한 사회적, 정치적 쟁점이 되곤 하지만 이러한 쟁점의 근본적인 이유는 종종 경제적인 데서 찾을 수 있다. 즉, 첨예한 사회 문제인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랑 얽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논리는 이민자들이 노동시장에서 노동 공급을 늘리면 그 결과 임금이 하락하여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될 것이다 라는 추론을 한다라는 거죠. 즉, 이민자가 생기면요, 그 지역의 노동 임금이 낮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로 인해 피해를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곤 한대요. 임금이 하락할 것이라는 추론의 근거는 이론적으로 노동 수요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노동의 공급이 늘 때 사업장에 수요가 없다면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고용되기를 희망하는 인원이 많아지면 그들을 더 낮은 임금으로 고용하고자 할 것이다. 고용이 늘어날수록 추가되는 노동력이 생산에 기여하는 정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업주가 고용을 늘릴 때 더 낮은 임금을 제시하는 배경이 된다. 따라서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노동의 공급이 는다라는 건요, 이민자가 늘어날수록 노동의 공급이 늘어난다라는 관점인 거죠. 따라서 더 낮은 임금, 즉 임금이 하락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즉 무엇에 따라? 이민자가 증가함에 따라인 거죠.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이민자가 유입된 지역의 임금이 하락할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그럴 수 있죠. 그쵸? 왜요? 이민자가 증가하면 임금이 하락하고, 그쵸? 그 결과 사람들은 이제 피해를 받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역접이죠. 현실에서는 반대 현상이 관찰되기도 한다. 그럼 여러분, 반대 현상이라는 거는 이민자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오히려 하락하지 않고 상승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이민자가 유입되는 지역의 임금이 오히려 상승하는 것이다. 이는 이민자가 유입돼 임금이 상승한 것이 아니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민자 유입으로 임금이 상승됐다라는 게 아니라, 즉 인과관계에 오류가 있다라는 거죠. 임금이 상승하는 지역에 이민자가 유입된 결과를 보는 것이 타등하다. 즉 한마디로 이민자 증가가 임금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가 아니라 임금이 오르고 있으니까 이민자들이 그곳으로 몰렸다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결론입니다. 이민자 유입이 임금을 하락시키는지의 인과관계는 이민자 유입 정도와 임금 추세의 상관관계에 나타내는지를 보는 것만으로는 밝혀낼 수 없다. 즉, 좀 더 우리가 깊게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민자 유입과 임금 변화의 인과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바로 이중차분법의 사용이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이중차분법이고, 이게 그해 수능에 연계가 된 거죠. 이중차분법은 이민자 유입이라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나타났을 임금 변화와 이민자 유입 전후의 실제 임금 변화를 비교한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마디로 B에서
A를 빼는 게 이중차분법인데요. 이거는요, 이민자 유입 전후의 실제 임금 변화에서 이러한 사건이 없었음을 가정하는 그 사건이 아니고 상황을 빼는 거죠. 자, 그럼 좀 더 쉽게 말하면요. 사건의 발생 후의 결과에서 사건이 발생되지 않았을 발생 전의 시점을 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때 사건이라는 건 뭐겠어요? 그쵸? 이민의 발생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민이 발생했을 때의 임금과 이민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의 임금을 뺀다라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각 임금 변화인 A, B 역시 뒤 시점의 임금에서 앞 시점의 임금을 빼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빼는 방법이 중첩됐다라고 해서 이중차분법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이민 발생 후의 임금을 B, 이민 발생 전의 임금을 A라고 했을 때 그 두 개를 빼는 건 이민의 결과를 보는 거이자 임금이 빼진다라고 해서 이걸 이중차분법이라고 보는 거죠. 자, A를 통해 이민자 유입 외에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효과가 측정되기 때문에 이민자 유입 전후의 임금 변화인 B에서 A를 빼면 이민자 유입이 임금에 미친 순 효과를 가려낼 수 있다는 발상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A와 B의 차이를 보면요. 다른 건 다 똑같고 사건 하나만 달라요. 이 사건이 바로 이민인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 A와 B는 모든 게 다 같다고 세팅이 되어 있고요. 딱 하나의 차이만 있는 거예요. 이민이라는 차이 하나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A를 보면 이민자 유입 외에는 다른 요인이 모두 다 똑같다라는 거를 A, B에 비교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쵸? 이게 바로 그래서 이중차분법 그 수능 지문에 보면은 이거를 이중차분법에는 평행 추세 가정이 충족된다라는 말로 나와요. 이게 뭐냐면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같다고 놓고 세팅을 했다라는 거죠. 자, 이중차분법을 사용하는데 어려운 점은 A를 구하는 것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A를 세팅하는 게 바로 어렵다라는 거죠. 이민자 유입이 없을 경우라는 가상 상황에서의 임금 변화이기 때문이다. 많은 학자들이 이중차분법을 이용하여 대규모 이민자 유입 사례를 대상으로 실증 연구를 수행했는데 A를 구하기 위해서는 대체로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해왔다. 첫째는 이민자 유입 지역과 특성이 비슷하지만 이민자가 유입하지 않은 지역의 임금 변화를 이용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이민자가 유입된 지역에서의 유입 전후 기간에 상응하는 가까운 과거의 기간 전후 임금 변화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첫 번째 경우는요, 이거예요. A 지역과 B 지역이 있는데요. 이 B 지역은 이민자가 유입한 지역이에요. 자, 그랬을 때 A 지역은 이민자의 유입이 따로 없는 지역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조건은 거의 다 유사한 다른 지역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사실 쉽지 않겠죠. 왜냐면 여러분, 이게 A 지역과 B 지역은 뭐 지역이라 볼 수도 있고 국가라 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민자를 제외한 나머지 게 다 똑같은 지역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를 쳐봐요,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포천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자, 여러분 포천이라는 지역은요. 외국인 노동자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에요. 그럼 이 B는요. 포천이고요. A는 상대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없는 다른 지역. 쌤 가상으로 해볼게요. 정확히 쌤이 잘 몰라요. 예를 들면 뭐 대전이라고 해볼게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대전과 포천을 비교할 때 과연 두 지역의 차이가 이민자가 많냐 적냐만 있을까? 아닐 수도 있겠죠. 여러분, 대전과 포천은 굉장히 달라요. 포천은 경기도에 있고 북한과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이제 뭐 북한의 움직임에 굉장히 예민하고 군사적으로도 예민한 지역이에요. 대전은 상대적으로 충청남도 쪽에 있죠. 그쵸? 광역시니까 충청남도는 아니죠. 그래서 충청도 근처에 위치하고 있고, 그랬을 때 대전은 또 광역시라는 점에서 포천과는 굉장히 다르겠죠. 포천은 그냥 시니까요. 그리고 대전은 카이스트라는 대학교가 있다 보니까 이곳은 뭔가 좀 이제 지식 연구, 그쵸? 그리고 뭐 4차 산업과 연관된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한 지역이겠죠. 그렇다면 A, B라는 지역을 이민자 외에 다른 조건은 유사하다라고 세팅하는 게 굉장히 어렵겠죠. 물론 우리나라에서 포천과
비슷한 다른 지역을 찾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의정부라든지, 그쵸? 그다음 뭐 포천과 비슷한 지역, 어떤 산업이 비슷한 지역 이런 걸 좀 고를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하지만 쉽지 않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둘째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둘째는요, A와 B를 놓는데요. 이 A 집단과 B 집단은요, 같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얘는 둘 다 가 지역이라고 같은 지역을 비교하는 건데요. A는 가 지역의 1990년대고요. B는 가 지역의 2000년대인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지역의 서로 다른 기간을 비교하는 거예요. 자, 같은 지역의 다른 시간대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두 가지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둘째 방법의 경우 예컨대 이민자 유입 직전인 기준 시점인 X가 있고 X의 1년 전을 Y라 놓고 그리고 또 Y에서의 또 1년 후가 X죠. X에서의 1년 후가 Z인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거죠. 여기가 Y, 여기가 Z일 때 같은 지역이야. 그쵸 여러분? 이 지역은요 모두 다 가지역이라고 놓고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로 이민자가 많이 증가한 시기가 X 시점이라고 보는 거죠. 그쵸? 이 X 이후에 이민자가 많이 들어온 거예요. 요렇게. 그랬을 때 그로부터 1년 전 그리고 그로부터 또 1년 후 그래서 이 X, Y, Z를 비교하는 방법이 두 번째 방법이다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게 수능 지문에서 이중차분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이 두 번째 방법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나왔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게 수능 지문과 비교를 해보면요. 이때 이 Y 집단을 비교 집단이라고 하고 이 이민자가 일어나는 이 시점을 이제 시행 집단이라고 해요. 그랬을 때 시행 집단의 비교 집단으로 같은 지역의 다른 기간을 비교하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수능 지문에서는. 자, 이어서 이중차분법을 사용한 연구들의 결과는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 중 2021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데이비드 카드 등이 쿠바의 정치 변혁에 따른 미국으로의 대규모 이민에 대해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이민자 유입이 현지인의 임금에 미친 영향은 전반적으로 매우 작았다. 한마디로 영향이 너무 소소했다라는 거죠. 이런 결과가 나타난 원인은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이민자가 유입된 지역에서 노동 공급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구가 늘어나니까 소비도 늘어났고 그러니까 지역이 전반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활성화되는 거죠. 그러면서 노동 수요도 증가했다는 거예요. 즉, 소비 증가가 노동에 필요한 일자리로 늘어나기 때문에 노동 공급 증가로 인한 임금 하락 압력이 어느 정도는 상쇄됐다라는 거죠. 둘째는요, 이민자가 유입하면 대체로 저임금 노동 공급이 증가하는데 이 경우 노동을 대체하는 기계의 도입이 지연되어 노동 수요가 안정적으로 증가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야. 보통 여러분 저임금 노동은 기계가 많이 대체하는데 기계를 쓸 바에는 저임금 노동자를 쓰지라는 사람들의 생각도 있었을 거다라는 거죠.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서 기계화가 더 일찍, 더 빨리 진행되는 것은 역사적으로 종종 발견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그럼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저임금 노동자의 경우에는 기계보다는 사람을 좀 더 써볼까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좀 무섭죠? 셋째,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이민자 노동 공급이 증가하면 일부 현지인들은 관리 직책으로 승진하여 저임금 노동에서 벗어나는 등 업무 방식이 재조직되면서 현지인의 평균적 임금 수준은 오히려 향상된 경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이민자들이 저임금 노동을 해주다 보니까 현지인들은 관리 직책으로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임금이 상승한 경우가 있었다라는 거죠. 즉, 이민자와 현지인 간의 노동 공급에서 대체 관계가 아니라 보완 관계로 형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지문은요, 이제 그 이중차분법이라는 유명한 수능 지문으로 연계된 수능 특강 독서 지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지문을 이해를 하면서 수능 지문을 같이 비교해서 읽어보면은 굉장히 좀 더 이해하는데 폭도 좀 더 넓어질 거고 조금 더 연계돼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예측이 될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지문을 이제 내신으로 공부하는 친구는 2022년에 시행된 즉 2023학년도 수능이겠죠. 수능 이중차분법 문제를 꼭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지문인데요. 이렇게 이중차분법이 대놓고 수능에 출제가 됐었고요. 그래서 뭐 시행집단과 비교집단이라는 말이 수능 특강에서 나오지 않았는데 그런 것들이 등장하고 있고요. 그쵸? 여기 보이죠? 그리고 쌤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평행추세 가정이라는 말도 그 지문에선 등장하지 않았지만 수능 지문에서는 널리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 여기 아까 쌤이 말했던 것처럼 서로 다른 기간을 이제 좀 비교하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고 해서 여기죠.
집단 간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을 높이려고 사건 이전 시기의 시행 집단을 비교 집단으로 설정하는 것이 평행 추세 과정의 충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게 꼭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꼭 그 수특 지문과 이 수능 지문을 비교해서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